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순간이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빠른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늦었다고 생각되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이와 시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깨뜨릴 것입니다. 52세에 세계적 기업을 만든 사람, 76세에 화가가 된 사람, 그리고 당신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의 이막을 열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 다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사례 1. 레이 크록 맥도날드 창업자. 레이 크록. 이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52세까지 그는 평범한 밀크쉐이크 기계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남들처럼 성공하지도 못했고 부자도 아니었고 특별한 재능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차를 몰고 식당을 찾아다니며 기계를 팔았습니다. 누군가는 문전박대했고 누군가는 무시했습니다. 50대가 넘어서도 그는 여전히 길 위에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 이제 그만할 나이야. 정착할 때도 됐잖아. 하지만 1954년 캘리포니아의 작은 햄버거 가게를 방문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하던 식당이었습니다. 레이 크록은 그 시스템에 감탄했고 52세의 나이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52세에 무슨 사업이야? 이미 늦었어. 하지만 레이 크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맥도날드는 전국에 퍼졌고 70세가 되었을 때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레이 크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늦게 시작했을 뿐 잘못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90세까지 일했고 그가 만든 맥도날드는 오늘도 전 세계 120개국에서 사람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52세. 당신이 이제 늦었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나이에 그는 세계를 바꿨습니다. 사례 2. 모세 할머니 화가. 이번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나 메리 로버트슨 모세. 사람들은 그녀를 모세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았습니다. 뉴욕 시골의 작은 농장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그림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미술 교육?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농부의 아내이자 어머니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76세가 되던 해 그녀의 손에 관절염이 찾아왔습니다. 손이 떨려 바느질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평생 해오던 바느질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손이 떨리면 바느질은 못하겠지만 붓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76세에 처음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 취미로 하기엔 너무 늦었어. 하지만 모세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창밖을 내다보며 기억 속 풍경을 그렸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들판, 가족들과 함께했던 농장, 계절마다 변하는 나무들. 손은 떨렸지만 붓은 움직였고 그림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던 해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그림이 뉴욕의 한 갤러리에 전시되었고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그림은 처음이야.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아. 모세 할머니의 그림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101세까지 살았고 그중 25년을 화가로 살았습니다. 76세에 시작해서 16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모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녀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다. 76세에 시작한 그림이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다면 당신이 지금 시작하는 것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사례 3.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 이번엔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실제 제가 만난 분입니다.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퇴직 후 그는 매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족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뭘 하겠어? 이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불면증 때문에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집 안이 답답해서 그냥 나갔습니다. 목적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짧게, 힘들게 걸었습니다. 10분 걷고 나니 숨이 찼고 20분 걷고 나니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도 나갔고 그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는 30분을 걸을 수 있었고 6개월이 지났을 때 1시간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 모임에 가입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진 찍기를 배웠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건 무엇이었을까요? 대단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결심도 아니었습니다. 늦었다고 느낀 순간에도 한 발 내디딘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52세에 시작한 사람, 76세에 시작한 사람, 60대에 시작한 사람.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편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나는 다르잖아. 나는 그 사람들처럼 특별하지 않아. 지금부터 우리를 가로막는 7가지 거짓말을 하나씩 깨뜨리겠습니다. 거짓말 1번, 나이가 너무 많아. 가장 흔한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몇 살부터가 늦은 건가요? 40살? 50살? 60살?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슐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열정은 선택이다. 일본에는 100세가 넘어서 프로그래밍을 배운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102세에 아이폰 앱을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2번, 이미 다 해봤어. 정말로 다 해봤습니까? 아니면 시도는 했지만 포기한 것입니까? 실패와 경험은 다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 위해 1만 번 실패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1만 번이나 실패해서 기분이 어떻습니까?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했을 뿐이다. 당신이 이전에 실패했다면 이번엔 성공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실패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거짓말 3번, 재능이 없어.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재능을 찾기 위해 얼마나 시도해 보셨습니까?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는 20년간 연구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그릿 즉 끈기다.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세 할머니는 76세에 처음 붓을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재능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매일 그리는 것을 반복하면서 재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재능은 핑계입니다. 시작하지 않기 위한 변명입니다. 거짓말 4번,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시작할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정말로 돈이 필요한 일입니까? 아니면 돈을 핑계로 시작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작가 J.K. 롤링은 생활보호 대상자였습니다. 카페에서 공짜 물을 마시며 해리포터를 썼습니다. 유튜브는 스마트폰 하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종이와 펜만 있으면 됩니다. 걷기는 신발 한 켤레면 충분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시작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시작하면 돈은 따라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짓말 5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는 말 정말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유튜브는 몇 분 보셨습니까? 어제 SNS는 몇 번 확인하셨습니까? 어제 TV는 얼마나 보셨습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 30분, 출근 전 30분, 잠들기 전 30분. 이 30분으로 1년이면 182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182시간이면 외국어 기초를 배울 수 있고 악기를 시작할 수 있고 책을 쓸 수 있습니다. 시간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찾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거짓말 6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습니까? 이 나이에 뭐 하는 거야? 라는 말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을 비웃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공해도 그들은 축하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실패해도 그들은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구경만 할 뿐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당신을 비판할 사람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믿는 일을 하라. 60세에 유튜브를 시작하면 비웃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튜브로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도 됩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거짓말 7번 이제 의미가 없어. 이제 시작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가장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인생을 멈추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오늘 30분 걷는다고 내일 당장 체중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일 후에는 다릅니다. 당신이 오늘 한 줄 쓴다고 내일 작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65일 후에는 책 한 권이 완성됩니다. 의미는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의미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 거짓말을 깨뜨렸다면 이제 진짜 무기를 드리겠습니다. 늦게 시작하는 사람이 성공하기 위한 8가지 법칙입니다. 법칙 1. 작게 시작하라.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안에 10kg 빼겠다. 3개월 안에 외국어 마스터하겠다. 이런 목표는 의욕만 앞서고 현실성이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시작하세요. 오늘 10분 걷겠다. 오늘 단어 5개 외우겠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성공이 됩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1%씩 나아지면 1년 후엔 37배 나아진다. 거대한 목표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법칙 2. 완벽을 버려라. 완벽주의는 시작의 가장 큰 적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되면 시작하겠다. 이 말은 영원히 시작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출시하라. 그리고 개선하라. 첫 영상이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첫 그림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첫 걸음이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완벽은 진행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법칙 3. 비교하지 마라.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것입니다. 저 사람은 벌써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비교는 독입니다. 당신이 비교하는 사람은 이미 몇 년을 앞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볼 수 없는 실패와 노력이 그 뒤에 있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 당신이 비교해야 할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어제의 나.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0.1%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법칙 4. 루틴을 만들어라. 동기부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열정도 식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루틴입니다. 루틴은 생각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 걷기, 매일 저녁 9시에 일기 쓰기, 매일 점심시간에 외국어 10분 공부하기. 루틴이 만들어지면 의지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몸이 움직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재능이 아니라 루틴입니다. 법칙 5. 기록하라.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오늘 한 일, 어제의 다짐, 지난주의 변화 모두 잊혀집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오늘 몇 분 걸었는지,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오늘 어떤 생각을 했는지 간단하게라도 기록하세요. 일주일 후 그 기록을 보면 놀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했구나. 기록은 증거입니다. 당신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증거,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 법칙 6. 환경을 바꿔라. 같은 환경에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운동하기 어렵습니다. TV 앞에 앉으면 책 읽기 어렵습니다. 환경을 바꾸세요. 운동화를 현관에 두세요. 책을 침대 옆에 두세요. 핸드폰은 다른 방에 두세요. 스탠퍼드 대학 BJ 포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은 동기보다 환경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환경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법칙 7. 선언하라. 혼자만의 다짐은 쉽게 무너집니다. 아무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선언하면 다릅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SNS에 선언하세요. 나는 매일 30분씩 걷겠습니다. 나는 3개월 안에 책 한 권을 쓰겠습니다. 선언하는 순간 당신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개 약속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언은 당신을 묶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법칙 8. 실패를 축하하라.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실패했다는 건 시도했다는 뜻입니다.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조차 할 수 없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실패율을 2배로 늘리는 것이다. 오늘 30분 걷기로 했는데 10분만 걸었다고요? 축하합니다. 0분보다 10분이 낫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으려 했는데 실패했다고요? 축하합니다.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축하하세요. 8가지 법칙 정리. 작게 시작하라. 완벽을 버려라. 비교하지 마라. 루틴을 만들어라. 기록하라. 환경을 바꾸라. 선언하라. 실패를 축하하라. 이 8가지 법칙만 지킨다면 당신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좋은 말이긴 한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 드시죠? 지금부터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천일. 오늘 30분 걷기.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시작입니다. 준비물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신발 신고 나가세요. 30분이 부담스럽다면 10분도 좋습니다. 걷는 동안 생각하세요. 나는 무엇을 시작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걷는 것은 운동만이 아닙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실천 2. 한 문장 쓰기. 오늘 하루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세요. 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나는 30분을 걸었다. 오늘 나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오늘 나는 이 영상을 봤다. 이 한 문장이 내일의 동력이 됩니다. 1년 후 365개의 문장이 쌓이면 그것이 당신의 변화입니다. 실천 3. 사람에게 선언하기. 가장 가까운 사람 1명에게 말하세요. 나는 를 시작할 거야. 부끄럽다고요?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댓글로 남겨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합니다. 선언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닙니다. 당신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늦은 때는 언제일까? 여러분, 진짜 늦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52세에 시작한 레이 크록, 76세에 시작한 모세 할머니, 60대에 시작한 평범한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재능?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시간? 아닙니다. 그들은 늦었다는 생각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빠른 날은 언제입니까? 어제? 아닙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 아닙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10년 후 당신은 오늘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 아니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때 시작할 걸.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10년 후의 후회는 오늘의 선택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이미 특별합니다. 30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사람입니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시작하는 것. 오늘 영상을 보고 난 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한다면 내일은 달라집니다. 30분 걷기, 한 문장 쓰기, 한 사람에게 선언하기. 이 중 하나라도 해보세요.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순간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시작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선언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늦은 시작을,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